당신이 필요한 앱의 모든 것 앱으로 여는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앱세상의 MC 황병선. 이규주입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애플의 미디어 행사가 열렸었죠.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6가 발표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세계의 시선이 모아졌는데요. 지난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발표된 뒤에 참 많은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신제품 발표에도 또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애플의 아이폰 6 외에도 애플의 첫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가 등장해서 아주 그렇죠.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앱으로 여는 세상에서는요, 이번 애플의 미디어 행사를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미국 현지 행사에 참여했던 최효석 기자와 함께 애플의 모바일 신제품들을 분석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양한 이슈와 행사 뒷이야기와 함께 재미나게 꾸며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앱으로 여는 세상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열렸던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를 중심으로 특집 시간을 꾸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블로터닷넷의 최효석 기자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다녀오시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힘듭니다. 자, 이번 행사 직접 취재를 하고 오신 거죠? 현장에 네. 다녀오신 거고요. 네, 9월 네. 9일 행사 다녀왔습니다. 뭐 좋은 분들이 많이 참가하셨죠? 네,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 관심도 많이 이제 받았고요. 예,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갈 네. 수 있는 행사였잖아요. 네. 이번엔 좀 기자들이 좀 많이 온 편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IT 기자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뭐 라이프스타일이나 뭐 패션지 같은 에디터들도 오시고 그래서 패션 네. 잡지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기존의 딱 기술적인 거나 뭐 어떤 테크 뭐 그런 얘기 외에도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가기 전부터 좀 어느 정도 이제 심증은 있었죠. 미리 사실 뭐 거의 밑밥은 네. 뿌려놓은 거였죠. 네. 그 얘기는 우리 최효석 기자도 초대받은 기자자 이 얘기죠. 네. 그렇지만 뭐 제가 못 보는 뭐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가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 참 재밌었던 행사였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뭐 아이폰 6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폰 네. 6 뭐가 달라진 겁니까? 네, 뭐 이제 매년 9월쯤이면은 항상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발표하는 게 거의 정례화 됐는데요. 그렇죠. 2년 주기로 이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네. 네, 올해는 이제 디자인이 바뀌는 2년 주기로 이제 디자인이 바뀌는 해인데요. 아이폰 6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죠. 아이폰 6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네, 둘 다 사실 화면 크기가 커졌고요. 네. 그래서 뭐 삼성 따라하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사실 삼성이 화면 크게 하는 걸로 성공을 했죠. 네, 성공을 했죠. 그렇죠. 그런 어떤 환경도 좀 만들어 놨고요. 네. 네, 사실 애플이 좀 늦게 올라탄 면이 있긴 한데 뭐 따라하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자들이 많이 원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애플이 처음으로 화면 크기를 또 두 가지를 가져가는 약간 변화된 모습을 좀 보였죠. 개인적으로 참 의외였어요, 솔직히. 네. 애플의 어떤 정신, 뭐 DNA 같은 걸 보면 되게 심플이 중요하다는 네. 컨셉인데 네,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의외였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6하고 6 플러스가 또? 일단 6는 화면이 4.7인치입니다. 4.7인치, 네, 그리고 6 플러스는 5.5인치. 5.5인치. 네, 화면이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나머지 뭐 A8 프로세서나 나머지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나머지 하드웨어 사양은 비슷한데. 네, 하드웨어는 거의 똑같고요. 화면이 커졌고 또 카메라가 조금 다릅니다. 카메라가? 네, 카메라 기능 뭐 차이가 있군요. 네, 여전히 800만 화소 센서를 쓰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6 플러스에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이 좀 들어가서요. 손떨림 방지 기능. 네, 그게 다른 경쟁사 제품, 뭐 삼성이나 이런 제품에도 많이 있는 거죠? 네, 이전에도 들어갔던 거고요. 네. 네, 뭐 최근에는 거의. 네, 최근에는 뭐 G3나 뭐 갤럭시 S5나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카메라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경쟁사 대비 비슷해진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좀 비슷해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이폰 6 플러스가 좀 재밌는 부분은 이름이 처음에 왜 플러스일까라고 싶었는데 그렇죠. 네,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게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태블릿의 경계선에 있는 제품인 거죠. 뭐 우리가 파블렛이라는 전문 용어도 쓰긴 합니다만. 네, 패블릿이라고 하지만 또 애플이 패블릿이라는 삼성이 단어를 만든 싫어하겠죠. 용어를 또 쓰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플러스, 이제 네. 폰 위에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 네, 그 대표적인 변화점이라고 하면 아이폰은 사실 가로로 눕혔을 때도 화면이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앱 자체들은 좀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 이제 홈 화면에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런처 화면이 변한 일은 없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홈 화면도 똑같이 따라서 눕고요. 그리고 몇몇 앱들은 그 가로 화면에 대해서 다른 이제 UI를 보여주는 거죠. 가로 보기 모드 뭐 이런 걸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딱 6하고 6 플러스의 차이군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아이폰 6, 6 플러스는 그냥 개인적으로 크게 뭐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네. 역시 이제 이 애플 워치와 애플 네. 페이 이게 정말 이번에 큰 뉴스였던 것 같은데 네. 애플 워치 얘기부터 해볼까요? 애플 워치. 자, 이게 스마트워치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양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뭐 하드웨어 어떻습니까? 사실 하드웨어 사양이라고 할 게 네. 거의 없습니다. 공개된 게 없습니다. 공개된 게 없어요. 네, 제가 아, 거기서도 예, 계속 그래, 비밀 정신. 물어봤거든요. 네. 그 해상도도 사실 알려주지 않았고요. 해상도도 모르고. 네, 해상도가 뭐냐 했더니 레티나 디스플레이다. 레티나 디스플레이. 하더라고요. 참, 네.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무슨 해상도인가요? 해상도도 알 수가 없었고요. 네. 뭐 배터리 시간도 알 수 없었고요. 배터리도 아직 얼마나 가는지 모르고. 네. 네. 거의 이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부분은 없고요. 강조했던 부분은 디자인적인 면. 디자인. 네, 이건 시계다라는 메시지가 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애플 워치는 시계다. 네, 그럼 사실 다른 이제 회사는 시계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 스마트워치라고 하면 사실 이제 스마트 쪽에 좀 그동안은 비중이 좀 있었다고 네. 하면 이번에는 워치 쪽에 조금 무게를 뒀다고 그럴까요? 네. 네, 좀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경쟁력, 좀 차별화된 요소가 뭐라고 보십니까? 애플 워치가. 일단은 밴드가 좀 차별화가 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계줄. 네. 네. 사실 이제 어떤 시계줄을 찾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디자인적인 요소죠. 네.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시계적인 접근이거든요. 시계를 구입할 때 보통 똑같은 시계라고 하더라도 시계 제조사들은 보통 2가지 이상의 밴드를 놓고 있고요. 네. 거기에 또 추가로 따로 살 수 있는 밴드들을 규격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뭐 거의 10개가 넘는 밴드가 나왔죠. 온갖 종류의 밴드를 다 준비해놨고 애플이 온갖 종류의 제품을. 네. 온갖 종류의 밴드를. 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혹시 그들 입장에선 대단한 변화죠. 네. 애플 입장에서는. 네, 이번 제가 사실 봐도. 폰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라는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재미있었던 부분은 너는 어떤 시계가 좋니? 뭐 어떤 밴드가 좋니?라는 얘기들 현장에서도 많이 나눴거든요. 아, 그 많은 애플이 제공한 이번에 출시한 밴드의 디자인 차이들 중에서 네. 어떤 디자인이 좋니?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그런 조합이 좀 얘기거리가 됐던 게 좀 재밌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애플이 시계를 내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거든요. 웨어러블이 뭔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는데 네. 그게 시계일까 과연? 밴드일까 시계일까 좀 네.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 그죠, 우리가? 시계일까라는 부분에서 정말 시계가 나와서 저는 좀 놀랐었고요. 그래요. 네. 왜 놀라셨습니까? 특별히. 그냥 이런 남들이 다 하는 시계를 내놨을까라는 게 좀 있었던 맞아요. 거죠. 네. 이제 뭐 솔직히 스마트워치는 뭐 웬만한 회사는 지금 다 출시하고 있죠. 네, 거의 뭐 삼성, LG를 떠나서 네, 다 나와 있죠. 뭐 네. 모토로라도 그때 행사 즈음에서 이제 제품 풀기 시작했었고요. 모토로라도 출시했고. 네, 모든 브랜드가 내놨는데 거기에 좀 늦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후발주자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네, 후발주자죠. 사실은 근데 이 시장에 나온 거는 애플이 그런 걸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달아올랐던 부분이 좀 있잖아요. 사실 뭐 스마트폰 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 애플이 만들기 전에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삼성전자다 수많은 회사가 스마트폰을 10년 이상 네. 만들어 왔었죠. 네. 후발주자였죠. 네. 근데 그게 혁신이었죠. 네. 그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 애플 워치가 그런 면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혁신적인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실 조금 처음에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애플이 그러면은 시계를 만들었으면 이 시계의 역할을 규정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킬러 앱이 뭐야? 뭐 이런 네. 거죠.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기계야라고 했을 때는 그런 용도를 보자면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게 다르지 않아요? 네, 시계 기능이랑 일단 시계가 중요해. 네, 그리고 앱들과 연동되는 거, 그리고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죠. 헬스케어. 네. 또 중요한 용도라고 지금 기대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뭐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이런 요소들을 사실 표로 만들어 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네. 삼성 스마트워치와 LG, 애플의 스마트워치를 기능 비교 테이블로 비교해 보면 네. 그냥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하면 다 그냥 네. 동그라미인 거의 거죠. 동그라미 가는 거죠. 네. 다 또 동일해 보이는 거죠. 네. 그죠? 네. 또 뭐가 다른 겁니까? 뭐 구체적으로 아이템별로 한번 보죠. 뭐 예를 네.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 메신저 같은 느낌이 뭐가 기능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네, 메시징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요. 네. 간단하게 이제 동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디지털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이제 용두죠. 이게 돌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밑에 전 버튼이 이번에 그 있습니다. 용두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습니다. 잘 안 쓰는 솔직히. 네, 옛날에 많이 썼는데 저도 네. 이번에 약간 입에 좀 잘 안 붙긴 했는데 네, 네. 네, 사실 뭐 디지털 크라운이라는 말도 쓰고 용두라는 말도 좀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남들은 없앴던 디지털 크라운이라는 그 용도라는 그 인터페이스죠. 네. 전문용어로는. 네. 그거를 지금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애플이. 네. 그게 이제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어떻게 그게 생각하십니까? 좀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거죠. 이제 네. 처음에 키노트를 보고 나서 느꼈을 때는 이제 여느 스마트 시계랑 좀 비슷하겠구나라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시연을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직접 이제 제품을 보고 나니까 아, 만져보셨어요? 네, 만져볼 수 있고 좀 차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딱 보고 나니까 느낌이 이게 좀 다른 경험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디지털 크라운이. 네. 그러니까 UX적인 측면에서 시계를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좀 이게 시계 쓰는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그런 고민을 좀 했다는 거죠. 아, 그럼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좀. 네, 좋은지 나쁜지는 나중에 좀 조금 봐야겠지만.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솔직히. 네,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 과정이 귀찮다기보다는 이렇게 시계를 만지는 과정이 약간 좀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아날로그 시계를 만지는 느낌이 네. 드는 거죠. 네, 일부러 좀 그렇게 좀 돌아가는 UX를 채택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참 올드한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네, 향수를 줄 수도 있고 네.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뭐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그쵸. 평가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꼭 그 스마트워치가 꼭 사야 되는 물건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나 스마트폰 쓰면서 아이폰을 쓰시면서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같이 채울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들만 쓰시면 되는 부분이죠. 뭐 그건 네. 어차피 취향의 문제니까. 네. 네. 어차피 시계 자체가 뭐 모두가 차고 다니는 물건도 아니고 그렇죠.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한정돼 있고요. 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시장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애플이 도전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낼지가 좀 관심거리죠. 네. 그러면 이제 애플워치 얘기를 좀만 더 해보면 그러면 디지털 크라운이 좀 차별화가 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좀 차별화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헬스케어를 좀 어떻게 가져가냐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엔 헬스케어 얘기는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기본적인 걷기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뭐 그건 뭐 다 비슷한 것 같고. 네, 그건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심박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게 좀 재미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심박 측정 센서가 내장됐다. 네. 뭐 이게 이제 특징인데. 네, 심박 측정 센서는 사실 이전에 나왔던 그 기어2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죠. 들어가 있죠. 삼성전자에도 들어있었고. 네, 삼성에도 들어가 있고 가장 많이 고려되는 이제 센서긴 한데 이 시계는 센서가 거의 상시로 항상 시계를 쓸 때마다 심박을 좀 자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박을 계속 측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계를 딱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꺼져 있다가 화면이 이렇게 보는 동작이 될 때 켜지거든요. 보통 이제 이게 뭐 지어치나 뭐 기어나 이런 뭐 기본 기어와치나 뭐 이런 거에선. 스마트워치들 배터리 때문에 이제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보는 동작을 인식해서 이제 화면을 켜주는데 그렇죠. 그 동작에도 그 센서가 작동을 해서 심박을 측정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가 지금 손목 위에 있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화면이 켜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뭐 어떤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친구들끼리 지금 현재 제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 위에다가 두 손가락을 얹으면 심장이 뛰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화면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네,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상대방한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 진동 센서가 또 있어서 네. 그 느낌이 상대방한테 그대로. 그러니까 나의 전달이 심장 박동의 느낌을 상대방한테 진동으로 전달하는군요. 네. 아, 물론 애플 워치를 찬 사람들끼리만. 네, 그렇죠. 예. 네. 뭐 우리 애플 제품 사는 사람들은 또 서로 네. 그렇게 하는 게 있긴 하지만. 네. 네. 그 메시징 기능 전 개인적으로 뭐랄까 흥미롭다? 뭐 재미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 네. 메신저 같은. 메시지 이제 버튼 두 가지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시지 기능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에 아예 특화된 버튼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크라운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주소록이 뜨고 그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크라운 밑에 있는 버튼은 거의 메신저 전용 버튼인 네, 거네요. 전용 버튼인 거죠. 오,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전화를- 중요한 기능이라는 얘기인데. 네,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네. 또 그걸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번에 그 iOS 8이 나오면서 키보드가 좀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대화의 문맥을 이해하는 키보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키보드 위에 간단한 그 몇 가지의 이제 어떤 답할 수 있는 안내 키워드들이 나오죠. 네, 키워드들이 가이디드 나오는 거죠. 워드인데. 네, 근데 그게 시계에는 직접 키보드 풀사이즈 키보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몇 가지 이제 뭐 오늘 점심을 뭘 먹을래? 뭐 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라고 하면 화면에 밥 라면 을 자기가 인식해서 나오는 거죠. 네. 표시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누르면은 뭐 밥을 먹자 그러면은 밥 먹자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뭐 그런 간단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한글 자체가 될지는 그건 좀 두고 봐야죠. 네, 또. 두고 봐야 될 일이죠. 네. 그 GPS 연동해서 지도 연동하는 시나리오도 꽤 흥미롭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저도 지도는 좀 재밌게 봤어요. 그 이제 저도 길 찾는 게 좀 되게 어려운 사람이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지도를 보고 다니는 편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보일 수 있으면은 그런 시나리오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또 사진을 본다거나 하는 시나리오는 좀 작은 화면에서 굳이 사진을 그러니까 봐야 저도 될까? 솔직히 사진 시나리오는 좀 네. 그럴 필요 있을까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사진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도. 네. 자, 뭐 애플 워치 뭐 솔직히 이것도 깊게 하자면 뭐 계속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네. 뭐 이 정도 해보고 자 이제 또 대망의 애플 페이. 네. 뭐 지금 뭐 엄청난 지금 버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별거 없다, 변화 특별히 다른 거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엄청난 변화가 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또 이게 또 이 애플 워치가 아이폰 6와 연동되는 것도 있지만 애플 페이는 사실상 아이폰 6하고에서만 동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애플 워치에서도 되고요. 네. 아이폰 6와 6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기기가 되는 거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아이폰 6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애플 페이 얘기를 좀 해보죠. 애플 페이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일단은 그동안 또 이것도 항상 끊이지 않던 소문인데 그렇죠. 애플이 이제 모바일 결제 솔루션 모바일 되는 결제를 거죠. 할 거다. 네, 그 시장에 뛰어든 건데 좀 기존에도 사실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구글 지갑이라는 서비스를 내놨던 적이 있고요. 구글 월렛도 했고.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뭐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와 또 정부가 같이 들어와서 그 스마트페이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지금 뭐 국내 솔직히 통신사들도 대부분 다 하고 있고. 네, 다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였냐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애플이 좀 그걸 잘 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결제 시스템이 있으니 너네가 이 결제 시스템을 깔아라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발표와 동시에 네. 한 30개 가까이 되는 가맹점들을 바로 발표했죠. 그래서 다음 체인 가맹점들. 네, 정부의 바로 쓸 수 대규모 있는 지점들이 있는. 네, 뭐 디즈니랜드나 뭐 그렇죠. 맥도날드니 뭐 메이시스 백화점이나 하여튼 근처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평소에 항상 가는 그런 곳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10월부터 바로 쓸 수 있어라고 바로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접근 방식이랑 좀 다른 거죠. 이미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이제 제품을 발표하는 거죠. 좀 그런 접근 방식이 예전에 이제 아이튠즈가 나오고 아이팟이 나올 때랑 좀 비슷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때도 이제 음원 제작사들을 다 설득을 하고 네, 설득을 해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네, 하고 수익을 적당히 나눠주고 그들의 가려운 점들을 딱 긁어서 이걸 하면 우리가 모두 편해질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고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그걸 딱 이제 하드웨어와 함께 제시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문용어로 쓸 수도 있는 건데 네. 자, 그 관점에서 애플페이가 정말 뭐 국내 제조사나 통신사들이 하려고 했던 것과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 사용자 경험 입장에서 네. 관점에서는 뭐가 다른 건가요? 저는 그 경험에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카드를 기록하고 카드를 이제 사진으로 찍으면 카드를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카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지워줘요. 그래서 뭐 이름이라던가 뭐 카드 번호, 뭐 유효 기간 이런 것들을 싹 지워주고 지갑처럼 이제 꽂아주는 거죠. 사실 이건 UX적인 개념인데 진짜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넣는다는 느낌을 일단은 줬다는 점이 조금 저는 좀 마치 재밌었고요. 자기 그 물리적인 신용카드, 플라스틱 카드를 아이폰 안에 집어넣는다는 느낌.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개의 카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네, 그 대신 그렇게 여러 개 넣었다가 결제를 해야 될 때는 마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듯이 카드를 눌러서 선택하고. 네, 선택하고 단말기에다가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승인은 이제 터치 아이디 지문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 그런 모델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여지까지 어떻게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상 애플이 꽤 몇 년간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고요. 그게 네. 사실 저는 재작년에 이제 패스북이 나오면서 iOS 패스북이. 6에서 패스북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카드를 꺼내서 쓴다, 뭐 실무 경제와 연결한다라는 준비를 한번 해왔었던 것 같고요. 이미 2년 전부터. 네, 2년 전에 그런 준비를 했었고 작년 들어서 이제 터치 아이디로 보안과 어떤 본인 인증에 대해서 확실한 그 신뢰를 줬잖아요. 제가 보기엔 좀 소비자들을 조금씩 교육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연결시킨 거죠. 이걸 찍고 이제 NFC를 붙여서 마지막 단계인 거죠. 마지막 단계에 NFC를 붙여서 이 폰을 찍고 너가 쓰듯이 원래 쓰던 패스북을 꺼내고 지문을 찍으면 결제가 된다라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딱 준 거죠. 보안도 유지되면서. 네. 이게 참 대단한 얘기인데 이게 과연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과연 이 애플페이가 네. 애플 와치에서도 가능할 거냐 뭐 이런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지금 발표는 했고요. 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뭐 애플 와치 안에 NFC가 들어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은 확실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사실 스쳐 지나가듯이 네. 살짝 보여줬고요. 네네네. 어, 아직 좀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었고요. 거기 현장에서도 잠깐 시연을 해줬었는데 폰으로만 하는 장면만 보여줬고요. 워치로 결제하는 거는 안 보여줬는데 그 잠깐 나왔던 이미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NFC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터치 아이디를 찍는 것 대신에 폰을 갖고 있고 시계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본인 인증이랄까요? 좀 그런 식으로 시계를 인증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결국 들었어요. 애플 와치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쓸 네.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네. 아이폰 대신 뭔가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네. 터치 아이디를 대신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참 이런 얘기들 제대로 해보자면 또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참. 예, 이번에 애플의 새로운 제품군이 스마트폰 생태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혁신을 가져올지 뭐 아직은 좀 섣부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판단하기엔 섣부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뭐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총평을 해본다면 아이폰 6 네. 사실 겁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만나면서 그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면 살 거냐라는 얘기보다도 네. 뭘 사지?라는 고민인 뭘 거죠. 사지? 네,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주변 분들이 애플 매니아가 많으시군요. 네, 우리나라는 10%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큰 화면이 어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얼마나 역할을 해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시계는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는데 시계도 그 사이에 얼마나 이제 좀 더 가다듬어질지. 그렇죠. 네, 숨겨졌던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숨겨졌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아직 다 안 끝나서 맞아요. 네, 배터리도 아직 다 어떤 배터리 스펙이 갖춰지지 않아서 자기들이 아직 되지 자신이 않은 것 없어서 같고요. 네. 왠지 공개를 안 한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어서 그런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분도 좀 그렇고 뭐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국내에서는 된다 안 된다 말도 많고 뭐 어렵지 않을까. 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한번 이런 걸로 네. 새로운 꼭, 변화가 네, 꼭 그 이루어졌으면. 애플페이뿐만이 아니라 네.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좀 기존 안드로이드 생태계로라도 그렇죠. 좀 한 발짝 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경쟁은 항상 변화를 일으키니까요. 네. 네, 오늘 그 애플 신제품에 대해서 재미나고 좋은 말씀 해주신 최효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열렸던 애플의 신제품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드렸는데요. 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산업의 변화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스마트폰 생태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네. 소비자 가치를 중심에 둔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더욱더 높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